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의 절반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4.8%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에 55%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반면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3.4%로 전주에 10.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13.6%가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0.8%로 직전 조사 대비 하락, 투심이 약화했다. 이번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밀크,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순으로 많았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밀크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한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이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36.9%가 업비트, 빗썸을 제치고 국내 1위 거래소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51.3%는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10%는 중소거래소 수준에 머물 것으로 1.9%는 실패 후 단기간 내 철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2월 28일에서 3월 1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달러보다 3배 이상 낮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9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하락해 미국 달러의 인플레이션율을 최소 3배 이상 앞질렀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핀볼드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량인 2,100만 BTC에서 비롯된다. 이 비율은 4년마다 반감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떨어진다. 그 결과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우블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2009년 출시 이후 꾸준히 하락해 3월 4일 현재 1.79%를 기록하고 있다며 반면 2023년 미국 달러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6.4%이다. 어스 인플레이션 캘큘레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2021년에 7%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율이 비트코인보다 3.57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핀볼드는 비트코인이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자산의 디플레이션 모델 때문이다. 이 설계는 반감기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채굴자를 위한 보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며 반감기 이벤트마다 반으로 나뉜다. 반감기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채굴자에 대한 비트코인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채굴을 통해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이벤트는 2024년 5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로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가치 급락은 주로 과도한 인쇄와 각 달러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통화 공급량 증가, 수요 감소, 생산량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매체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핀볼드는 이 같은 두 자산의 대조적인 인플레이션율은 최고의 투자 옵션과 완벽한 해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광범위한 경기 침체 속에서
비트코인과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2023년 랠리는 중단되었으며 2만 달러 이하의 저점을 다시 시험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5일 오후 5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2,3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가 원화 기준으로는 1.51% 하락했지만 원화와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8%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신증권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달 1일 2449.8에서 같은 달 말 2412.85로 1.51%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달러 환산 지수는 8.10%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국통화 기준 코스피의 2월 수익률은 해외 20개 주요 지수 중 터키 주백, 이탈리아의 FTSE MIB, 프랑스 CAC 40, 유로스톡스 50, 영국 FTS 200, 독일 닥스 30, 호주 ASX 200, 대만 타이엑스, 일본 니케이 225, 중국 상해지수, 인도네시아 IDX, 인도 센섹스에 이어 13위였다. 그러나 달러 환산 지수 기준으로는 홍콩 항생지수에 이어 하락폭이 두 번째로 컸다. 다른 국가의 자국통화 기준 지수와 달러 환산 지수의 수익률 차이는 대체로 1에서 2%포인트에 그쳤으나 코스피는 원화 기준 수익률보다 달러 환산 기준 수익률이 6.60%포인트 낮아 수익률 하락폭이 가장 컸다. 코스피 다음으로는 일본 니케이 225가 엔화 기준 지수 수익률과 달러 환산 지수 수익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은 미국이 2월 양호한 고용지표를 발표한 이후 달러화의 추세가 전환되면서 지난달 원화 약세에 두드러진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렸다가 2월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1300원을 돌파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화는 신흥시장 통화의 성격과 선진국 통화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매크로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까지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이어지면서 원화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수급도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경기 흐름이 견조해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추가 긴축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 고리가 전개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달러, 채권 금리 추가 반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차익 매물 출회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코스피 순매수를 이어보다가 2월 마지막 주 7,700억 원 순매도에 나서 8주 만에 주간 순매도를 기록했고 지난주에도 2,60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작년 전인대 업무 보고하는 리커창 총리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행할 업무 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작년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실버게이트 은행의 지속적인 문제가 시장을 압박하면서 주말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한 주를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상승장의 기회를 맞았지만 미국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뱅크런 우려를 맡고 있다는 소식에 오히려 가격이 크게 주저앉았다. 암호화폐 회사 간 자금의 이체를 실시간 용이하게 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실버게이트는 연례 사업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힌 사실이 지난 2일 알려지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이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크립토닷컴, 제미니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스테이블 코인 기업 등이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업계 전반의 불안이 확산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18% 하락한 22,3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말 들어 5%가량 가격이 빠져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중립을 유지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47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립 단계는 계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자이며 트레이딩 회사 에이트의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반 데프펜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23,800달러에서 22,300달러로 떨어진 반면 나스닥과 S&P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이다면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기 논평가인 텍톡스 맥로도 실버게이트에 대한 우려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도 이번 주에 25,000달러 이상의 고점을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며 비트코인 강세론에 힘을 보탰다. 국내 증시가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의 정체 흐름을 이어갔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투자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3일 2432.07로 맞춰 지난달 24일보다 0.35% 올랐다. 코스피가 좀처럼 2420에서 2480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와 제약주 강세에 한 주간 3.02% 올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수는 지난 3일 802.42로 맞춰 6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 증시 전반적으로는 미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양상이다.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조정 장세를 보였다. 미국 단기 금리는 오르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20원을 넘어섰다가 지난 3일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10원 넘게 떨어져 1301.6원에 맞췄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요 투자 주체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이후 사흘간 9천억 원가량 순매도했다가 지난 2일 하루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오는 20일에서 22일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이번 FOMC 회의 때 0.25%포인트,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발언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는 이달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69%로 0.50%포인트보다 높다고 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가 지난달 이후 분할에 연준 매파적 성향이 더 강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각국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려 달러화도 다시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FOMC 전까지 다소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FOMC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긴축 우려는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 증시 변동성도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는 금리와 물가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정상화가 확인되면 코스피는 금리 약재에서 벗어나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며 코스피의 단기 상승 목표치로 내년 이익의 10배를 적용한 2650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 김 연구원은 코스피가 연준의 매파적 정책과 달러 강세 등 악재로 변동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중국 경기 부양 등
호재 덕분에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고 있다며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380에서 2500을 제시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은 아래와 같다. 6일 한국 2월 소비자 물가, 유로존 1월 소매 판매, 7일 미국 내구재 주문, 한국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중국 2월 수출입, 8일 유로존 작년 4분기 GDP, 미국 2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고용 9일, 중국 2월 소비자 물가, 10일 미국 2월 고용보고서, 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과 2월 고용보고서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3대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으나 1월 고용 지표를 시작으로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반등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파월 의장은 미 동부 시간 기준 7일과 8일 오전 10시에 각각 상원과 하원에 출석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은 상반기 통화정책 보고로 지난 2월 초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세 번째 공개 발언이다. 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 기자회견에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발언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지난달 7일 열린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 지표가 계속 강하게 나온다면 전망치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번 파월 의장의 증언은 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FOMC 이후 나온 고용과 물가, 소비 지표가 모두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3월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지표가 계속 강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찍는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주 후반 나오는 고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힌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파월 의장이 3월에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그리고 2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곧바로 3월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0% 수준으로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온 2월 3일부터 주가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었다. 당시 비농업 고용은 51만 7천 명 증가해 시장이 예상한 18만 7천 명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월 평균 고용 증가 폭인 40만 천 명도 훌쩍 뛰어넘었다. 연준의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올해 어느 시점에 얕은 경기 침체로 인해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인 4%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채금리가 다시 4%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표가 강하면 언제든지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비농업 고용이 22만 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4년 만에 최저 수준인 3.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 증가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점은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일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4.7% 올라 전달의 4.4% 상승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은 다른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이라 고용이 계속 이렇게 강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데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지지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릴 고용 증가 수준으로 5월 10만 명 이하를 보고 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과 ADP가 집계하는 민간 고용 보고서, 노동부의 채용 공고, 챌린저의 감원 보고서 등도 나올 예정이다. 모두 고용과 경기에 대한 평가 자료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한 주간 1.8%가량 올랐고 S&P 500 지수는 한 주간 1.9%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2.6%가량 상승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5주, 4주 만에 반등했고 나스닥 지수는 2주 연속 올랐다.